좋아. 나눗셈은 항등식인데 그 항등식에서 복소수가 활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너라는 친구를 내가 x의 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다. p하고 q는 얼마냐. 뭐 그전에 계수 비교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겠죠. 근데 왜 계수 비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냐면 2차식으로 나누긴 했지만 얘를 0으로 만든 숫자가 지금 실수증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얘는 항등식이니까 실제로 실수가 아닌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든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보게 하는 게 이 문제집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야. x에다 뭘 대입하면 저기가 0이 되겠니? 2i죠. 2i. 플러스 2i도 괜찮고 마이너스 2i도 괜찮은데 하나만 대입하면 돼요. 2i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2i의 5제곱 플러스 p의 2i의 세제곱 플러스 q의 2i의 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어버려. 2i를 대입했으니까. 됐니? 그리고 저희 계산을 해볼까? 2의 5제곱은 32야. i의 5제곱은 i. 됐어? 그 다음에 2i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이 8.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이해돼? 그 마이너스 8 p i. 2의 제곱은 4. i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4 q 플러스 2는 0. 오케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복소수의 상등 조건으로 정리할 거야.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32의 마이너스 8p, 왜냐면 이건 항상 0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4q에 플러스 얼마? 2는 빵이 되고, 복소수의 상등 조건의 최대 장점은 하나의 식으로 두 개의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복소수의 상등의 최대 장점이야. 하나의 식인데 방정식 두 개 나와. 실수에서 하나, 허수에서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식 두 개가 나와버리죠. 32 마이너스 8p는 0. 마이너스 4q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요. 그래서 pq를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봐. 지금 내가 뭔 이야기가 또 하고 싶은지 봐. 여기가 2차식으로 돼 있어. x-1에 x-2가 있어 만약에. 그럼 x에다 뭐하고 뭐 대입해서? 1하고 2를 대입해서 식 두 개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것도 지금 x 플러스 2i하고 x 마이너스 2i야. 그럼 2i하고 마이너스 2i를 대입해서 식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i를 대입하든 마이너스 2i를 대입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쌤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복소수는요.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도 복소수의 상등 조건 때문에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짜리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만 숫자를 대입해도 원하는 값을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오케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알려주는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와. 그 복소수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어떤 복소수, 어떤 수 또는 식이 실수이다 또는 허수이다를 사용하는 방법이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복소수가 실수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복소수에 대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범위를 알려주는 거야. 조건들 하나. 그러니까 실수는 너무 많으니까. 이것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음의 식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야. 실수는 말이죠. 그것의 켤레복소수하고 그 값이 서로 뭐야? 같죠. 같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해가지고 원하는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떤 복소수 또는 어떤 식이 순허수이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허수이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여기에다가 켈레복소수를 씌우면 이거 뭐랑 같아지죠? 마이너스 네임하고 똑같아져요. but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네모는 절대 뭐가 아니 돼야 될까? 0이 아니어야 돼. 왜냐면은 얘하고 얘가 같은 것 중에 순호수가 아니어도 같게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 0. 순호수가 아니어도 얘를 같게 만들 수 있어. 순호수가 아니어도 켈레복소수하고 그 원래의 숫자하고 뭐야? 부호가 반대라고 할 수 있죠. 0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얘는 분명히 순호수라고 했기 때문에 네모가 뭐가 아닌 거? 0이 아닌 것을 체크하면서 가야 돼.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매우 중요해. 무엇이 실수이다를 그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 무엇이 순허수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 자, 그럼 9번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야. IZ Z-6 이 순호수니까 실수니까 뭐하고 여기다가 바를 씌운 값 IZ 바 Z-6바가 같아. 다시 정리할게. 우변을 I바는 마이너스 I Z바 여기도 Z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식을 정리하면 I는 약분시키면 되고 저쪽에도 곱할게요. 얘 곱하고 얘도 곱해서 식을 다시 정리해볼까? 그럼 Z, Z바 얘들 곱한 거야. 마이너스 6Z는 우변으로 곱한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Z바 Z 마이너스 6Z바 됐니? 나 플러스니? 여기까지 오케이? 얘들을 정리할게요.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까? 좌변을 넘겨서 너희들이 붙이면 2Z Z바가 돼. 우변으로 넘기면 이걸 우변으로 넘길까 이렇게 6Z에 Z바가 돼. 이 둘이 서로 같네요. 이걸로 관계의식을 얻어야겠네요. 나한테 물어본 거는 저거야 지금. 자, 저 값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요런 볼까요? Z의 Z바는 그러니까 여기하고 Z하고 Z바를 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거야. Z하고 Z바를 더하면 그러니까 Z랑 Z바를 더하면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니까 2A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니? 2A가 되어서 얼마가 돼? 6A가 돼. 아, 이 식이 아까 여기에 있는 요 놈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6A가 얼마가 된다? 항상 얘는 0이 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식을 정리해서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위에 있는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것들밖에 없으니까 식을 정리해서 나온 결과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와 같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정리한 게 이제 답은 0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되었어요? 처음부터 A 플러스 BI를 놓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식이 복잡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제곱한 게 음의 실수이다. 네, 놔두시고요. 저놈이 양의 실수이다. 네, 여기서부터는 거듭제곱이니까 잠깐 숨 좀 고르고 가야겠다. 자, 얘는 지울게요. 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사실 아까 복소수를 갖다가 좌표 평면,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방식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그러니까 시각화시키는 이 방식들이 이 각각의 숫자를 연산하기에 상당히 수월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뭐가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하죠. 복소평면입니다. 여기는 실수축 R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허수축 I축이라고 합니다. 어떤 숫자 자체는 원래 실수축에서 움직였던 것이 이제 수직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뛰어넘어가면서 이제 허수들을 여기에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복소수의 덧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라는 이렇게 복소수의 덧셈은 이래요. Z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a 플러스 bi예요. Z2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가 c 플러스 di라고 합시다. Z1 더하기 Z2는 어떻게 표현하냐?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Z1이 여기에 있어요. 복소 표면상에서 Z2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좌표로 표현했을 때에는 A, B가 되는 거고, 여기를 좌표로 표현했을 때 C,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는 형태가 되겠죠. 맞니? 거기에 위치가 어디냐면 C 플러스 A, 그러니까 C에서 A만큼 더 가고 또는 A에서 C만큼 더 가고 B에서 D만큼 더 가면 되는 거니까 새로운 좌표는 A 플러스 C, B 플러스 D를 찾아야 돼. A 플러스 C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바로 여기야. 여기 평행선이야. 여기가 Z1 플러스 얼마? Z2가 되는 것이고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되겠네. 맞니? 그냥 평행이동이야. A만큼 B만큼 A만큼 B만큼 C에서 D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점 하나 찍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잠시만요.
자, 복소수끼리 덧셈을 할 때에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평행사변을 올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덧셈을 이렇게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바꿔서 할 일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그치? 많이 없고 이건 비효율적이야. 절대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힘들어. 단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좀 좋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두 개의 복소수를 더했는데 이 친구를 더한 게 실수가 됐다. 그럼 과연 Z1과 Z2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개를 가지고 평행사변을 만들었는데 그 끝점이 여기 실수축에 걸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은 좀 천천히 할 거예요. 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Z1이 여기에 있어요. Z2가 저기 Z1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무슨 축이라 했니? 이 축이? 실수축이야.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다 실수야.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허수야. 여기에 걸려있는 애들은 뭐야 그러면? 순허수예요. 순허수. 이해되니? 더해서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Z1과 Z2가 있다라면은 얘랑 얘 더하면 뭐가 되겠니? 이걸로 오겠지. 얘는 실수가 되지 안 되니? 되겠네. 이해되니? 아, 이 경우는 어때 그러면? 여기에 Z3를 만들었어. 그럼 Z2하고 Z3를 더하면 뭐가 되겠니? Z2하고 Z3를 더하면 이걸로 오겠네. 이해되니? 그럼 요 값은 이제 Z2와 Z3를 더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순허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그냥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내가 Z1을 설정을 했어요. Z1이 여기에 있다고 설정을 했어. 근데 Z2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그냥 Z1이랑 Z2를 더한 게 실수래. 두 개 더한 게 실수래. 그럼 과연 Z2는 어디 정도에 있어야 되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실수가 돼야 돼. 그럼 Z2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아래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여기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션은 여기야. 맞지? 이해되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션은 여기라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또 다른 관계도 있어요. 평행사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를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 얘들아, 저기 덧셈을 할 때에는 여기에는 이 복소수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 벡터를 배운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는 벡터가 똑같은 건데 이게 그냥 요 놈을 갖다가 그대로 화살표를 붙이면은 점이 나와. 이 방향을 그대로 머릿속으로 좀 기하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인데 그림으로 보고 싶은 거야. 계속해서 이게 조금 자연스러워지면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수월해진다고. 뒤에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 이렇게 붙였을 때 그 종착역이 뭐이면 되냐면 실수면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Z2가 저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양에도 되고 이런 모양에도 되니까 자 이런 것들 다 된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더해서 실수가 되려면 수식으로 생각해 보자. 여기가 만약에 A, B였다면은 여기는 뭐 C, -B이면 되잖아요. 그래야 둘을 더하면 얘는 허수니까 허수끼리 더한 게 빵이 되니까 실수가 될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복소수는 C 플러스 마이너스 B야. 여기 어디인가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완전하게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 오늘 천천히 할 거야. 그냥 숫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계속 상황들을 봐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최대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선생님도 이게 교육과정 외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식적인 명칭들이 있어. 뭐 극좌표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식적인 명칭들이 있는데 그 명칭을 가급적이 쓰지 않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자, 생각해봐. 덧셈과 뺄셈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복소수, 어떤 임의의 복소수를 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개의 복소수를 더했더니 실수가 되었더라. 두 개의 복소수를 곱했더니 허수가 되었더라.
두 개의 복소수를 4제곱했더니 순호수가 되었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두 복소수의 연산의 결과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실수가 되려면 굉장히 이 광활한 공간에서, 이 넓은 공간에서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선 위에 올라가야 돼. 무조건 그 숫자가. 순호수가 되려면 이 선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 거야, 그게. 알겠니? 네. 덧셈은 그렇게 일단은 먼저 받아들여 주세요. 사다리꼴을 아니 평행사합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대로 연결해서 붙여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뺄셈은 이제 마이너스 복소수를 더하면 될 테니까 뺄셈을 따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바꿔서 더하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덧셈 평행사합형으로 만들어서 복소수 위치 찾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니? 두 개 더하면 된대요.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 간단한 건데 Z를 3 플러스 2i라고 하고요. Z2는 2 플러스 7i라고 해볼게요. 얘는 조합표로 표현하면 3,2 복소수 Z를 조합표로 표현하면 2,7 그러니까 Z1 플러스 Z2는 더하면은 5 플러스 얼마? 9i인데 걔도 이거 그대로 조합표 X 조합표끼리 더하고 Y 조합표끼리 더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시키면 허수라고 하는 친구를 시각화시키면 3,2 2,7 잘못 썼지? 네. 2,2467 자, 복소수를 원점에서부터 연결시켜서 이 복소수하고 이 복소수를 더하게 되면 그대로 연결시켜서 붙이면 된다. 여기에 있는 친구를 그대로 붙이면 바로 여기에 있는 종점이 우리가 원하는 덧셈으로 이루어진 더하기로 된 복소수의 결과물이 되겠고 3칸 더하고 2칸 더갔으니까 좌표가 5,9가 되더라. 이걸 표현한 또 다른 방법은 이 둘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끝에 있는 점이다. 뭐 평행사변형 법칙이네, 삼각형 법칙이네 몇 가지 뭐 용어들이 있긴 한데 별로 뭐 의미 없습니다. 됐나요 이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결국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어떤 복소수가 Y축이라고 불리는 허수축 대칭의 상태라면은 허수축에 대해서 대칭 상태라면 두 복소수를 뭐하게 됐을 때 더하게 됐을 때에는 순호수가 되더라. 허수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A, B가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A, B가 될 건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A 플러스 BI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될 텐데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순호수가 나오더라. 알겠니? 자, 두 번째 이제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덧셈은 사실 사용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곱셈이 훨씬 중요해. 곱셈을 볼 건데 곱셈은 원칙적으로 이래요. 일단 한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복소수 Z가 이렇게 있을 때 A 플러스 BI라고 있을 때 A 플러스 BI라는 점을 적당히 찍었다고 할게요. 이렇게 다시 쓰자. 복소 평면 위에다가 A 플러스 BI라는 점을 찍을게요. 그때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그렇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그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 드립니다. 복소수 Z의 크기라고 정해요. 절대값을 씌우고 이것의 의미는 복소수 Z의 크기입니다. 절대값 기호이긴 하지만 절대값의 원래 뜻이 크기예요. 크기. 복소수 Z의 크기이고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뭘 말해요? 거리를 말하는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되니? 두 개의 복소수를 이제 곱해 볼 건데, 그리고 이 복소수하고 실수축과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 가계 크기 세타라고 할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복소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A, B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 복소수가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x축으로부터, 그러니까 실수축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돌아가 있는지를 가지고 복소수를 정의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복소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그냥 A, B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복소수는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실수축에서부터 이만큼 각도가 떨어져 있어 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 맞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새롭게.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극좌표계라고 해. 근데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 정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능해. 복소수 Z의 크기를 내가 R이라고 쓴다면 이 복소수의 크기 R과 그리고 이 복소수가 이루는 각도인 세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 만약에 복소수 Z가 1 플러스 2i라면 아니 특수값으로 하자. 1 플러스 루트 3i라면 좌표로 찍으면 1, 루트 3이 되고 그때 이 복소수는 복소 평면으로 정의를 내리면 1, 루트 3. 오케이? 복소수의 크기와 각도로 정의를 내리면 극좌표로 정의 내리면 크기는 2 맞습니까? 거리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몇 도예요? 60도. 그러니까 얘는 2, 60도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어요. 표현법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해돼? 근데 복소수를 연산할 때에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수월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복소수의 크기가 R1이고 이루는 가계 크기가 세타1이고 어떤 복소수의 크기는 R2 X축과 이루는 그러니까 실수축과 이루는 가계 크기가 세타2라면 두 개의 복소수를 만약에 곱하게 되면은요 그 결과물은 그러니까 크기끼리는 그냥 뭐하고 곱하고 각도끼리는 그대로 뭐하면 되냐면 더하면 된대요.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 거꾸로 가는 거니까 크기는 나누고 세타는 더하기가 아니니까 빼면 된대요. 이렇게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대요. 이게 왜 쉽냐면 어떤 복소수를 n번 곱하게 됐을 때 그 i는 크기가 R1의 n제곱이 될 것이고 z의 n제곱이 될 것이고 세타는 세타씩 n번 가는 거니까 n 곱하기 세타로 복소수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정식으로 표현한 건데 어떤 복소수 z가요 저기 있는 거 똑같이 써볼게.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해볼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야, 이 복소수를 12번 곱하면 뭐가 되니? 라고 물어봤다 합시다. 이러려면 우리 직접 해보면 되거든요. 규칙이 나올 때까지. 뭐 i나 마이너스 i나 뭐 실수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다 굴리면 이렇게 돼요. 이 복소수는 일단은 z가 1, 루트 3 몇 도인지 알겠니? 1, 루트 3 몇 도니? 60도 맞아요? 크기는 얼마예요? 2.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얘 너는 크기가 2이고 네가 이루는 각도는 60도야. 그 z의 12제곱은 2를 몇 번 곱해야 되고 12번 곱해야 되고 60도는 몇 번 가야 돼? 12번 가야 돼. 60도를 12번 가면 몇 도가 되니? 720도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2의 12제곱이 돼요. 720도를 돈다고 하는 것은 두 바퀴를 돈다는 거야. 이 친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가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와. 근데 크기가 얼마야? 2의 12제곱이야. 크기가 2의 12제곱. 크기가 2의 12제곱. 근데 여기는 실수축이잖아. 2의 저기 좌표로 표현하면 2의 12제곱, 0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값을 계산하면 실수 부분 2의 12제곱이고 허수 부분이 0이니까 z의 12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그냥 2의 12제곱으로 되고 끝납니다. 이게 실수예요. 실제로 계산을 하면 z의 제곱은 1 플러스 루트 3i 직접 제곱해보자. 제곱 계산하면 1 플러스 2 루트 3i 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 오케이. 2로 묶은 뒤에 갈게요. 2로 묶은 뒤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3i. 아직 모르겠어. z 세제곱해. z를 세제곱하는 것은 방금 구한 z의 제곱이랑 z랑 곱한 거랑 똑같아. z의 제곱은 이거였어. 거기다가 z를 곱해. z가 뭐야? 1 플러스 얼마? 루트 3i. 계산하니까 합차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래서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네요.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실수가 나왔으니까 얘를 가지고 z의 6제곱을 구하겠지?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일 테니까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될 거고 2의 6제곱. z의 12제곱은 z의 6제곱의 제곱이니까 얘가 방금 구한 2의 6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12제곱.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꽤 어렵게 느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내 결론은 아주 심플하게 내릴 겁니다. 결론은 심플하게 낼 거야.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복소수의 곱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그 곱셈 중에서도 거듭제곱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복소수를 볼 때 우리가 시선을 완전히 둘로 쪼개는 거야. 분리시키는 거야. 복소수를 볼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두 가지로 분리해. 이 복소수 크기가 얼마인지만 궁금해해야. 복소수 크기가 얼마인지만. 두 번째는 이 복소수가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만 궁금해하세요. 이 두 개 따로따로 정리할 거야. 따로따로 할 거야. 잘 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니까 다시 해볼게. 어떤 복소수가 이렇게 되었어. 뭐냐면 1 플러스 i야.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찾아. 좌표, 아니 복소 평면에서 1,1에 있겠지. 1 플러스 i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돼? 1,1에 있는 거 이해돼?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그게 복소수의 크기야. 얼마지? 루트 2. 되었니? 그러니까 이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2야. 각도는 여기야. 몇 도니? 45도. 오케이. 너의 크기는 루트 2이고 네가 이루는 각도는 45도니까 분리시켜. 얘들이 성질이 달라.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봤어. 선생님, z의 4제곱은 얼마인가요? z의 4제곱은 얼마인지 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크기는 그냥 그대로 4제곱해. 크기는 4제곱해. 너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4만큼 떨어져 있어 지금. 오케이? 방향 어디 쪽에 있어요? 4만큼 떨어져 있긴 한데 어디에 있어요? 세타 가봐. 세타 45도를 4제곱하는 동안 네가 45도씩 몇 번 가는 거야? 네. 4번 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반대편으로 넘어가 있지. 이해돼? 반대편은 숫자가 넘어가 있잖아. 방향이. 이 반대쪽은 이쪽이 플러스 했으니까 이게 뭐야 지금?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돼? 아래 4제곱인 4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4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자, 이게 실제로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돼. 그러면 정답이 뭐겠니? 정답이 뭐겠니? 마이너스 4야.
자, 이것의 움직임을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숫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봐봐. 여기가 1이야. 여기는 1 플러스 i z야. 자, 이 친구 현재 실수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 45도만큼 갔어. 한 번 더 곱해봐. 그러니까 이게 z야. 지금 이게 z야. 이게 한 번 더 곱하면 45도만큼 더 가. 그런데 크기가 원래 크기의 제곱이 돼. 원래 크기가 루트 2였지. 제곱하면 얼마야 그러면? 2. 이만큼 가 있어. 여기가 z의 제곱이야. 각도 따로 크기 따로야. 각은 45도 갔으니까 한 번 더 하면 45도. 각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각이 바로 얘가 허수가 될지 순허수가 될지 그냥 허수가 될지 실수가 될지 결정해 주는 건 각이야. 각만 보고 실수 호수를 판단하는 거야. 각만 보고. 내 말 알겠니? 각만 보고 실수 호수를 판단해. 그리고 크기는 갈수록 무조건 그 거듭적만큼 커져. 여기 크기가 얼마였으니까? 루트 2였으니까. 4제 곱하면 루트 2를 4번 곱한 만큼 커져. 이해돼?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보냐? 각으로 이 숫자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항상. 각을 먼저 봐. 얘는 45도인데 45도를 몇 번 가면? 4번 가면. 여기에 있어. 오케이? 근데 크기가 루트 2였어. 루트 2를 4번 곱하면 얼마니까? 4니까 4만큼 떨어져 있으면 돼. 여기에 좌표는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아래 4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4야. 이해해요? 알겠어요? 더 할 거예요. Z라는 아이를 정말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고 쓸 거예요. 아니 이번에 불 하나 바꿀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복소 평면에 좌표로 나타내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벌써 x좌표하고 y좌표의 절대값이 같죠? 부호만 반대죠? 어디에 있다는 뜻이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뜻이야. 여기 어딘가에 존재해요. 누가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존재해요. 되니? 각도는 몇 도니? 135도. 오케이? 거리는 얼마야? 거리를 봐야 돼. 거리 얼마인가요? 1이야. 거리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돼. 루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1. 거의 상당히 높은 비율로 거리가 1인 것들을 주로 다룹니다. 얘는 거리가 1이야. 야, 거리가 1인 게 얼마나 좋냐면요. 1은 몇 번을 거듭제곱해도 어때? 결과가 같잖아. 1이잖아. 그치? 근데 얘의 크기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변하는 거야. 계속 1이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물어봤다 얘가 쌤 Z의 8제곱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8번 곱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방향부터 보는 거야. 항상 방향부터 봐. 자, 이게 한 번이야. 3칸씩 진행해야 한 칸씩 가는 거지. Z의 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내가 몇 제곱 하나 있냐? 1로 여기니? 8제곱 여기네. 오케이? 근데 크기가 얼마였어 얘가? 크기는 1이었지. 1을 8번 곱해도 1이니까 여기서부터 거리는 1만큼 떨어져 있어. 이 좌표가 얼마야? 1,야. 그 Z 8제곱은 얼마가 돼? 그래서 1. 이해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좌표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왜 제 2, 4분면 쪽에 있어요? 아,
아, 그러네요. 얘가 이사 갔나 봐요. 자, 바꿔줄게요. 멍충멍충. 네, 이렇게 되겠죠. 네. 반대쪽에 있어야겠네요. 아까 그 아이는. 야, 정확히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되니? 아하. 오케이. 조금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i에다가 요 놈을 곱했는데 이게 양의 실수가 된대요. 양의 실수가 된대요. 됐나요? 자, 얘를 복소 표면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의 실수인 것은요, 크기에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각도, 방향에 관련이 있을까요? 양의 실수. 복소수가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상태일까? 몇 도를 돌아가는 게 중요한 상태일까? 양의 실수가 되려면 몇 도를 돌아가는지만 중요하죠. 크기에 무관한지. 크기에 무관한가, 그치? 크기 신경 쓰지 말고 각만 보세요 라는 거야. 크기 신경 쓰지 말고 각만 보세요 라는 거야. i는 몇 도니? i는 몇 도? 90도에 위치해 있어. i는 그렇잖아. 여기 0,1이니까 i는 90도에 있어요. 1 플러스 i는 몇 도짜리예요? 이게 1 플러스 i지. 몇 도짜리야? 그래, 45도짜리야. 45도를 몇 번 가야지 얘가 여기에 멈춥니까? 라는 거야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돼? 90도에서 시작해서 1 플러스 i를 곱하면 그 숫자는 여기로 와요. 1 플러스 i를 곱하면 45도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크기는 신경 안 써준다고. 일로 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만 곱하면 돼. 얘는 최소값이 얼마예요? 그 다음 값은 얼마겠어요 그러면? 14. 그렇지. 그 다음에 22가 될 거고. 1의 양의 실수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기 위한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번, 두 번만 가도 실수가 되죠. 실수가 되기 위한 최소값은 2번. 양의 실수가 되기 위한 최소값은 6번.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 특히나 거듭적인 문제들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이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진 않고 보통은 이 값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값이 순호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그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복소수의 위치를 머릿속에다 찍고 몇 바퀴 돌려야, 몇 번을 돌려야 이게 실수축에 걸리는지 허수축에 걸리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야 지금이. 더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값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요 복소수는요. 나중에는 거의 외우는 복소수거든요. 예를만 좀 많이 드릴게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외우는 복소수예요. 거의 외워져 버려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값이 얼마냐면 i거든요. i, 마이너스 i. 얘가 마이너스 i인데 얘가 왜 마이너스 i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위쪽에 있는 복소수를 한번 조사해 봐요. 위쪽에 있는 복소수는 어디에 있는 복소수냐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정도 있겠어요. 1, 마이너스 1. 그리고 아래에 있는 복소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래에 있는 복소수는 1 플러스 i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해됐나요? 두 개를 뭐 하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두 개의 복소수를 나누게 되면 새로운 복소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복소수의 크기는 각각의 복소수의 크기를 나눈 것과 똑같고 그 복소수가 이루는 각도는 Z1의 복소수의 크기에서 Z2의 복소수의 크기를 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 두 복소수는 크기가 같죠. 지금 딱 봐도. 나누니까 크기가 얼마가 되겠니? 1. 크기는 1일 거야. 됐니? 각도 봐, 각도. 이 각도에서 이 각도를 빼봐. 몇 도? 여기 10도로 생각하면 이렇게 몇 도야? 45도. 여기 몇 도? 마이너스 45도. 빼면 몇 도야?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가 이루는 각도가 빼는 각도야. 90도. 이해되니? 각도가 90도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 복소수는 크기는 1이고 각도가 90도야. 크기가 1이고 각도가 90도이면은 잠깐만요. 어디서 어디 빼는 거야? 아래에서 위를 빼는 거지? 미안해. 아래의 각도가 마이너스 45도, 위의 각도가 45도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면 몇 도 남니? 마이너스 90도. 자, 크기는 1인데 각도가 마이너스 90도니까 여기에 있다고 지금. 크기는 1인데 각도가 마이너스 90도니까 여기에 있어. 이게 얼마야?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는 쉬워요. 그냥 실수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1-i를 곱하면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1-i의 제곱이 되고 그 분자는 1-2i의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고 사라지고 나니까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i가 돼. 계산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외워집니다. 거의 다 외워져 버려. 여튼 이 친구가 뭐래요? 마이너스 i래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극좌표기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자, 조금만요.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12번도 한번 쌤이 살펴볼게요. 12번. Z라는 복소수가 지금 이거 이미 알고 있어. 이게 뭐라고요? Z라는 복소수가 마이너스 i라고 해. 마이너스 i인데 이것들의 거듭제곱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파란색이 빨간색이 Z의 n제곱분의 1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파란색이 Z의 n제곱의 위치라고 생각해서 따라와 볼게. 자, 만약에 Z가 n이 0이었다면 둘 다 여기 있었을 거야. n이 0이었으면 n이 1이면 Z의 n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i였지 않습니까? 1이면은 얘가